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네, 부사장님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이브 컴퍼니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또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의 겸임 교수십니다. 저도 사실 여기 수시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한국 BI 데이터 마이닝 학회 부회장 재임 중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저서들이 있죠. 네, 이 저서들 혹시 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되게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부사장님께서는 방송, 또 유튜브,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신데 유튜브 조회수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유튜브 출연을 하면서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기본적으로 거의 뭐 50만 회가 넘더라고요. 예, 그리고 3프로TV와 함께한 영상은 무려 130만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시죠? 부사장님께서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와 또 미래를 분석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좀 날카롭게 통찰력을 전해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사장님을 조금 존경하고 또 찾고 듣고 싶어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도 이 진행을 오늘 하면서 부사장님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뵀을 때는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너무 냉정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부사장님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하시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시니까 저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사성에서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성적이어서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되게 바보 같은 말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 여자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미리 와서 대화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중간중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활짝 웃으실 때가 있거든요. 부사장님께서 활짝 웃으실 때 진짜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그런 미소가 보여져요. 근데 저희가 연구하는 대상이 우리 여러분들이 남기신 일상적 기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되어지는 본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뭐라고 해야 되나 공감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게 느꼈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데 설명을 해주니까 맞아 저거였구나라고 느낀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삶의 경험이 하나의 삶에 의해서만 경험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데 타자의 삶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나랑 좀 다르지 않을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 따르는 어떤 경험에 대한 것들은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감에 대한 부분들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워낙 많은 데이터를 보니까 그중에서 불확실한 건 말씀 안 드리고요. 적확히 변화한 것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가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 강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기업 강연을 오래 했어요. 18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가서 많은 분들 뵈면 그중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본인이 의사결정권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설마 그럽니다. 설마 침소봉대. 저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로 다 알려드리면 나중에는 이제 설득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한 6개월, 1년 있다 만나면 그 얘기하세요. 드디어 우리 애랑 말이 좀 통한다고. 지금까지는 자제분이 얘기한 걸 도저히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매번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 그게 아드님이나 따님이 얘기한 곳에 이런 내용 때문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삶을 살아갈 때의 어떤 현행화의 수준인데 근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실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사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부사장님은 개인적인 실제 일상에서의 모습은 어떤 분이세요? 부드러운 분이세요? 저는 생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걸 해야지라는 거를 좀 다른 분들보다 일찍은 아니고 늦게인데 운이 좋게 발견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제 공부고 제 취미고 제 직업이에요. 공부가 취미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제 취미를 공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직업을 만든 거예요.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 취미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였는데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지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원의 방법을 직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같아요, 세계가. 그러니까 거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보고 분석하고 말씀드리고 이거 반복하는 게 제 직업이 돼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날 때 약간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영상만 보고 느껴지기에는 처음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 그냥 안녕하세요 할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저 네. 사람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누굴 만나면 오늘 아침에도 좀 중요한 분들을 만나 뵙고 왔어요.
갤러리 오픈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미리 좀 보고 네. 오신 작가님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 뵈고 왔는데 저도 모르게 뭘 설명하고 있어요. 리테일 미디어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분의 하시는 업에 작은 생각이라도 조언을 좀 드리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도 똑같이 저한테 베풀어 주세요.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고 또 본인이 하신 일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배우고 반복돼가지고 개인적인 형태의 친교도 대부분 다 공부에 준하는 밀도를 가져요. 예. 그래서 부드러운 분이세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이야기를 좀 앞서서 나눠봤는데, 3프로 팀에서도 조금 더 분위기 더 풀어보시라고 준비한 코너가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 같은 건데, 이제 부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사전에 협의가 됐어요. 3프로 원고에는 MG력 테스트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젊은 세대, 그냥 뭐, 앞선 세대 정도? 이런 표현으로, 이 친구들이 쓰는 표현, 이거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젊은 신세대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이 설명이 나와요. 빈칸이 있고.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추시면 되는데,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공감되어지는 거는 우리의 시대적인 혹은 변화에 따르는 적응에 따른 결과들이 이렇게 공감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재밌는 게 이게 e스포츠 쪽에서 나온 말이래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함께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 설명을 열심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상에서의 규칙이라든지 그때의 어떤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리얼 월드에서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우리 때는 뭐 그런 거였죠. 뭐 다방구 같은 거 그거 아십니까? 다방구를 하시면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그거 아신다고 하면 안 돼요. 뭐 술래잡기 이런 게 삶의 규칙 같은 거였고 그다음에 한국 이번에 엄청 큰 컨텐츠가 오징어 게임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되게 건장한 친구들이었어요. 되게 거친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옷도 많이 찢어지고 막 넘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있으시다고요? 깍두기 그걸 못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야말로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 계층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케티처럼 굉장히 큰 자본을 낳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계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놉시스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전부 다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세계관 자체가 게임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서 일반 대상으로 펼쳐지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 더하기 지금 어렵잖아요.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도 또 16강이라는 게 거의 어려울 거라고 했었는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타포로서 잘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저희 팀은 좀 분석하는 부분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퀴즈로 들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퀴즈입니다. 자, 준비 잘 하세요. 자기개발, 건강, 취미,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생활하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 뒤에 예. 갓생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들 아세요? 저는 사실 이 퀴즈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 퀴즈를 낼 자격이 없다. 축하드립니다. 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게 다 아세요? 정말 이 최근에 갓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이 유행이 되죠? 이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야말로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주말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함께 공부하는 도반을 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시고 또는 이것도 있죠. 예전 같았으면 갤러리 갈까 그러다가 아니야 이런 것도 재밌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갓생을 꿈꾸고 있는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디 있어야 되냐고요? 적어도 여긴 아니에요. 그게 지금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부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있어주는 걸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부장님은 여기 있어야지 당연히. 당신 여기 있는 것도 고마운데.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자존이 커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추구의 높이가 올라간 거고요. 힘들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라든지 역학이라는 게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해졌다기보다는 그만큼 치열함의 어떤 균형 같은 것인데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할 만큼의 나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커진 걸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탈피의 에너지를 원하는 분들이 이제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갓생을 꿈꾸는 게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뭐 너무 문제를 잘 맞추셔가지고 사실 힌트도 있거든요. 근데 힌트가 필요 없어요. 제가 맞추실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미리 봤을 때 힌트를 보고 답을 알았거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갓생의 일부로 바프, 바디 프로필, 유행어에 이어서 이것이 유행인데요. 오늘 하루 운동한 것을 인스타그램 등에서 인증을 할 때 사용되는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와우, 엄청 빨랐어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계신 선생님, 남자분, 네,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객석에서 오은환이 뭐야? 오은환이. 감사합니다. 오은환 하실 것 같은데. 네. 부사장님께서는 오은환 하시나요? 그렇게 안 보이죠? 한때는 막 운동도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막 기력이 빠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피어가 중요한데 맞아요. 저희 회사에 함께 연구하는 연구원분들은 전부 다 운동하세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몇 시간씩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저희 팀은 벌써 8년 넘게 스마트 오피스거든요. 서로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봐야 그분 갈 때 저도 가고 그러는데 핑계가 좋으신데요? 그렇죠. 저도 사실 오은환 하고 싶은데 얼마 전까지 했었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자전거 타기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빨래거리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띄워주세요. 이번에도 하나, 둘, 셋 할 겁니다. 오르는 물가의 돈을 아껴 쓰기 위해 요즘 2030, 20대, 30대 사이에서 하루에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이 유행인데요. 이것을 무슨 챌린지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여기 남자분, 네, 네, 선생님, 손님 옆에 계신 분. 네, 정답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거 대학교 때 사실 무지출 챌린지 한 적이 있어요. 용돈을 되게 적게 주셔가지고 선배 언니 오빠들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밥 얻어먹고 오늘 안 썼어 막 그렇게 했었는데 부사장님께서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제가 좀 통사적으로 몇 년치 데이터 분석한 거를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아마 우리 3프로 TV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였냐면 트렌드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층위하고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이해할 거냐의 그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한 1분 설명드리면 이게 흐름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출발은 너 한 번 살지 않니? 이거였어요. 너 한 번 살지 않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럼 이제 나오는 거는 플렉스죠. 그렇지. 네, 원하는 거 사야지.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음식 배달도 한 건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어떤 물건 배달도 해보고. 옛날에 그 일이 험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직장인 분들이 집에 가면서 하는 건 좋은 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이드 프로젝트가 하다 보니 돈이 좀 괴해서 그걸 몇 개 하니까 엔잡되고, 엔잡을 기반으로 1년 아니라 한 달 정도 돈 모아보면 꽤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각자 모둠이 작아도 합치면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나오는 건 그겁니다. 1, 200이 벌려요. 내 월급이 300인데 100이면 큰 돈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일이 작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많이 하면 이제 부장님이 화를 냅니다. 집중해.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싶어지죠. 이씨 그만둬야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원래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고가운 소리를 들으면 내가 그만둔다. 그만두려면 그냥 못 그만두죠. 어떻게 되냐면 종잣돈 5천만 원 1억을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봐. 해외 주식 그것도 안 되면 가상자산 아니면 연끌해서 노동하기 집을 사 그것도 아닐 것 같으면 묶어가지고 선물로 땡겨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팬데믹 오고 글로벌 밸류체인 깨지고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패권주의에 전쟁 나오고 자원의 무기화 양적 완화로 풀다가 그게 인플레이션 되면 IRA 나오고 그 다음에 빠지면 이제 위험한 것부터 빠지죠. 가상 빠지고 하다가 지금 거의 부동산까지 빠졌죠. 그 순간부터 이제 통장이 위험해지죠. 그러면 갑자기 부장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도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오는 게 돈이 없으니까 뭐 할까? 안 쓰고 짠테크. 이게 5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트렌드 허망한 거 아니냐? 지속력이 1년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그걸 미리 얘기했었어요. 저희가 한 3년 전에 했던 인터뷰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전부 다 내가 주체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다.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조직이 크면 나는 보호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니? 우리가 잘 되면 너한테도 간다. 낙수 효과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남이지 뭘.
그게 제일 험한 게거든요.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주식이 없는데 무슨 주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러다 보니 이제 나오는 건 뭐였냐면 조직은 조직이고 난 나고 그다음에 지금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다 거쳐가는 거고 그러니까 만났지만 헤어지는 거고 이걸 알게 되면서 각자가 구명 보트를 만들고 있다. 근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 트렌드로 보여지지만 결국 어떤 것도 영원한 거 없는 것이고 그만큼 주체성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이 층위를 여기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로 보셔야지. 여기로 보시면 나중에 무슨 카스테라처럼 됩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거다 전부 다. 그거는 이제 다 흐름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우리가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제 좀 몸풀기 퀴즈를 풀어봤는데 사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부사장님께 궁금했던 점들을 많이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인간적인 질문도 있고 진짜 인사이트를 구하는 질문도 있는데 한번 그걸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저희가 사전에 받은 인터뷰 첫 번째. 수많은 객관적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연초만 되면 토정 비결, 신년 운세 또는 무속 신앙에 의지하는 심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별명이 디지털 포춘텔러라고 그 별명을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로부터 들은 지가 1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그 매거진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고 다닐 때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하는 일이 왜냐면 설명 먼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인터뷰 어고 인터뷰이면 네. 전 누굽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전부 다 그러니까 점쟁이 같은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유가 미래를 뭐 미리 보는 거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4년째 디지털 토정 비결이라는 코너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구나. 무슨 얘기냐면 믿어주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저를 점쟁이로 믿어준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겠구나.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죠. 그 인터뷰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 김지수 기자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네, 그 코너가 700회 정도 했는데 아마 제가 유일하게 4번 인터뷰한 사람일 거예요. 출발이 뭐였냐면 2019년도에 연말에 오셔가지고 내년도가 이제 2020년도가 되는데 내년의 트렌드는 뭐예요? 이게 출발이었어요. 제가 드릴 말씀 뭐였냐면 그런 건 없다. 무슨 매년 트렌드가 바뀌냐. 뭐 작년과 올해가 달력 뜯으면 1월 1일 되는데 당신 바뀌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지금은 있다. 지금 봐야 될 건. 그래서 지금 보는 거 위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근데 꽤 재밌게 나왔어요. 이만큼 길거든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뭐 스크롤 다운해서 보셔야지 종이로는 안 나오는 인터뷰예요. 근데 그걸 한 다음에 재밌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해보자. 요즘 4년째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키워드를 한 3개쯤 드리고 현상에 대한 거 설명드리고 이런 일을 해온 거예요. 그거를 한 4년 하니까 나름의 또 사인이 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올해 제가 이거에 대한 글을 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넣으시고 토정 비결 넣어보시면 나옵니다. 유로입니까? 중앙일보의 기고글이고요. 2100자예요. 그래서 이걸 읽는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할수록 알고 싶어요. 이유가 우리가 그 멀티버스를 못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게임은 리셋할 수 있잖아요. 세이브 버전. 이거는 망한 거 다시 시작해 이게 가능한데 인생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상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도 있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있죠. 7, 8월에는 물가에 가지 마. 그럼 좋겠죠. 안전하겠지. 7, 8월에 물가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계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이 얘기 있죠. 여러분 그거 있어요. 유명한 예전에 동화 같은 건데 신이 오신 거죠. 두들겼는데 남루한 옷이었어요. 이는 이제 이를 보고 기다리던 귀인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를 거절한 거예요. 근데 신이 다른 곳에 가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럼 우리는 귀인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를 환대할 텐데 귀인을 기다리지 않으면 함부로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귀인을 이렇게 기다리라는 어떤 경계가 아닐까의 생각들도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글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안 봐요. 아예 예, 안 봐요. 평생.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냐?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죠. 네.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충분하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것도 있어요. 너 대학생으로 돌아가면 뭐 할래? 이것도 있거든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절대 안 돌아가요.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현재의 이 공부를 할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 치열했는데 그게 다 우연이었어요. 전부 다. 그냥 노린 건 안 됐고요. 우연한 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 공부가 마음에 든다면 다시 이거를 할 때까지의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돌아갈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경험이 있는 게 저도 안 봐요.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점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얘는 의사가 되면 좋대요. 그래서 문과 갔어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반항심 때문에. 당신이 뭔데 내 미래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느냐. 약간 이런 그때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과를 갔는데 사실 수학을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업을 이제 기자하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뭐 막막하니까 찾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봐야 사주 카페지 신점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신점을 보러 갔어요. 근데 카페 같은데 신점을 보러 갔더니 제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막 이렇게 다리를 막 떨면서 막 몸이 막 이렇게 접신을 하나 봐요. 그러더니 뭘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자여가지고 되게 까칠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러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쎄 그러더니 이제 담배 피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정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 이거는 정말 내가 불안해서 온 거였는데 여기도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거를 이제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사장님 강의를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 내가 많이 할수록 보이는 길이 많겠구나. 내 시야가 넓어질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겠구나 하는 좀 그런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제 스스로가 워낙 이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 아둔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함께 연구하는 도반을 이렇게 같이 청하고 싶은데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함께 할래요?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인터뷰도 못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인터뷰도 못했거든요. 근데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그야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걸 배우고 교류하면서 조금씩 나아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장의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이 허투루 쓰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해봐야지. 그렇지 않고 피상적으로 그냥 이건 좀 이래보지 않을까라는 대한 생각은 적어도 내 건 아니다라는 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또 볼까요? 저는 미래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책만으로 충분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책 이외에 더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FAQ 중에 하나라서 많이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책만으로 안 되겠죠. 책만으로 된다면 전체 인류가 책이 팔린 숫자만큼 현명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책을 기반으로 자기 생각을 좀 얻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관점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치열해요. 먼저 내가 세상에 대한 인지의 어떤 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의 불일치에 대해서 내가 먼저 그만큼의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 해결책이 있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데 해결책이 있지는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문제하고 목표를 헛갈려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큰 기업인데 5분이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톡쇼예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들고 오신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청하시는데 어떤 분은 본인의 경영 목표를 들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몇 위에 이런 위상을 이런 얘기는 목표지.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문제를 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요. 내 일을 안 해도 이런 결과를 내려면 말이야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컨설팅 펌을 불러볼까?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허상 같은 거라서 먼저 치열한 문제를 내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만큼의 적어도 내 필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필드가 없으면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해결책을 모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본진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훌륭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악서를 읽으면 오히려 몸이 상해요. 그래서 많이 읽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책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고 많이 읽으면 정보가 홍수가 되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이렇게 비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를 많이 신중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을 고르는 팁? 부사장님이 책을 고르실 때 네. 생각하는 기준? 뭐 이런 거를 좀 팁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를 고르기는 어려운데요. 나쁜 걸 빼기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층위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얼마 버는 법. 이런 책이 좋기가 힘들겠죠. 목표가 너무나 누추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슈죠. 하지만 그걸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뭐 생태, 더 나아가서 인생에 대한 도움들을 줄 만큼의 위상이 되면 이런 제목으로 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듭새도 있죠. 제 책도 똑같이 날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처음에는 제 생각이 일천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미추를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적어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하다못해 편집까지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처음에 저자가 딱 나오잖아요. 누군지가. 그러면 그 저자의 일생을 보면 돼요. 그분이 뭘 위해 살아왔는지. 그래서 인생이 전부 다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적어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어떤 층이라든지 거기에 있던 치열함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사람을 보고 사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부사장님 데이터 많이 보시잖아요. 책도 많이 읽고. 이런 건 어때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다양한 세대와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은 분과 대화하면요. 금묵자흑이라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많이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 강연을 많이 하니까 진짜 모르겠거든요. 저 기업 강연을.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뵙는 건 저한테는 즐거움이자 행운이고, 통상은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의 이슈를 알려드리는 게 제일 많이 했던 일들인데, 일단 다양성이 확보돼야 돼요. 다양성이 확보가 안 되면 편향되기가 쉬워요. 근데 한국 기업의 특징이 다양성 확보를 지금까지 노력을 좀 적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또 한 가지는 경험이 그 조직 내에서 끝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공채 23기, 25년 근속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전부 다 같은 울타리에서 생활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끼리의 편향이 자꾸 에코 챔버를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화됩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옳은데 억울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요. 농담인데 회사 내에 있는 분들과 얘기하지 마시라고 해요. 비슷한 인간들에 에코가 생긴다. 그다음에 친구도 위험하다. 친구는 이 소셜 백그라운드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모임이 아름다운 거고요. 최악은 어떤 경우냐면 같은 회사의 친구를 조심하세요. 입사 동기, 얘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현재의 입장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입장이 자꾸 강화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김 과장, 왜 박 과장? 관둘라고. 일단 소주 한잔 해. 어디가? 밖엔 춥대. 그거는 그를 위한 게 아니에요. 미지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건 얘가 나가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두려워서 주저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그런 친구들 제일 조심하시기 바라요. 저도 살짝 하나 팁을 드리면 이렇게 좋은 강의 꼭 들으셔야 되고 부사장님 같이 정말 인사이트 있으시고 똑똑한 분의 강의도 들으시면서 저처럼 약간 조금 모질한 애에 하는 방송도 조금 들으시면서 언더스탠딩 글로벌 뉴스 하는 것도 들으시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 그 얘기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유튜브 때문에 네. 최근에 저자직 강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학자는 이렇게 글로 얘기하지 말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혜택이 생겨가지고 혹은 함께 연구했던 연구자들이 이렇게 강연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기업에 가가지고 책 새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임 같은 걸 한 거죠. 근데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강연 준비했냐고. 그래서 강연을 해야 돼? 그랬더니 강연 있다고 앞에 30분이 어떻게 했냐면 제 책을 그분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견출지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보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밑줄을 그으셨더라고요. 그 책 펼치고 밑줄 열고 바로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책을 쓸 때 그 한 줄에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냥 한 줄이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했던 깊은 연구나 프로젝트 결과가 한 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한 줄을 설명하는 거를 뭐 몇 개 정도 케이스로 해가지고 30분 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사실은 알 것 같은데 모를 때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응축됐기 때문에 그 뒤쪽에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저자가 했던 직강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나쁘지 않대요, 여러분. 언더스탠딩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세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송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무의미한 데이터를 구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질문이 좋네요, 확실히. 전 사실 이 네. 질문 굉장히 사전에 준비하면서 기대가 됐던 네. 게 이걸 알면 공부 진짜 잘할 수 있겠다. 네. 잘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설명해줘야지. 그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신호와 소음이라고. 그 책이 꽤 유명한 책이에요. 그 양반이 왜 유명해졌냐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다 맞췄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미국은 주 단위로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주마다 어떤 당이 이겼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홀짝홀짝해서 50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 양반이 그걸 다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쓴 거예요. 이분이 원래 뭐였냐면 전공이 경제학이었는데 도박사로 살았어요. 도박사가 하는 일이 승패를 맞추는 거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다가 그거를 미국 대선을 다 맞춰서 미리 얘기했으니까 여기 된다. 그걸 유명해진 다음에 책을 썼던 게 그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이에요. 정확히 이 제목이에요. Signals and Noises라고 그 책이거든요. 그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름의 어떤 영업 비밀을 오픈한 거죠. 근데 실제로 본인의 영업 비밀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통계적 기법이라든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은 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를 맞추는 포뮬러는 안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그게 진짜였을까? 그 다음 선거에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맹신하시면 안 돼요. 물론 상당히 많이 맞출 수 있지만 확률로 봐서는 더 나은 형태의 어떤 배려한 결과를 낼 수는 있죠. 하지만 정확히 맞춘다. 이거는 이제 복잡계 이론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였냐면 내가 맞추려고 했을 때 지금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고슴도치하고 여우 모델이 있어요. 고슴도치는 뭐냐면 난 이거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누가 반대된 얘기를 하면 몰라 이거라고. 이게 고슴도치예요. 직관이 있으면 직관을 계속 옹호하는 사람. 여우 모델은 뭐냐면 이거다 아닌데 그러면 그런가? 그러면 이건가? 탐색하는 친구가 여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랫동안의 테스트를 해보면 여우가 이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관과 통찰을 의심해 보셔라 라는 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 저희는 이제 같은 일을 오래 했으니까
저희 법인이 만들어진 지가 23년 됐거든요. 그러면 노하우가 쌓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신조어 같은 거 안 봐요. 신조어는 언제나 스파이크가 일어나요. 처음 봤으니까 갓생으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모든 게 다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사라지죠. 이유가 이게 밈이 되는 순간 언제냐면 뉴스에 나오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유명한 얘기 있어요. 부장님이 쓰면 유행어가 아니라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막 퍼져나가다가 일정한 임계를 넘으면 더 이상 관심을 못 끌고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밈은 홍대병처럼 앞서 있는 분들만 좋아하는 거지 대중에게는 인지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하나하나의 업앤다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합친 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화시키거나 추상화시키거든요. 그런 작업들은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시려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선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모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선별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그 네이티 실버 같은 경우에도 야구로 돈을 버는 게 실패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유가 농구로는 성공했는데 야구는 자본이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오더라도 분별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날리지,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건 영업 비밀이긴 한데 제가 뉴스를 선정할 때는 또 신문이라든지 뭐 인터넷 뉴스라든지 뭐 심지어 저는 쇼츠도 많이 봐요. 젊은 친구들이 보는 그 재밌는 도형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그런 거에서 겹치는 반복되는 키워드나 단어,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항상 담아놨다가 기사에서 그런 비슷한 흐름 그 골자가 이렇게 있다는 게 나오면 그거를 선정을 해요. 근데 그게 워낙 세상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한 달, 1년이 아니라 일주일, 뭐 2, 3일 이렇게도 가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그런 것들을 꼽아서 뉴스를 사실 선정하거든요. 대충 가져와서 해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이 리서치합니다. 그런 식의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가장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주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연님 하시는 작업이 시의성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유효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봐야 될 즉시성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부분들을 포착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다른 형태의 대중인지와 결합시켜서 보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위험성이 존재해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패드, 올라갔다가 꺾이는 문제. 두 번째 신조어 같은 경우는 트렌디하지만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알고리즘 편향이 있기 때문에 보신 정보가 이미 편향돼 있어요. 내가 보고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라 이거를 내가 나와서 고스트 계정으로 들고 가지 보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매체도 편향돼 있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매체가 있는데 보시는 건 메인스트림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가 나머지 부분들은 어려우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계와 연결을 통해서 다시 마이닝하거나 이렇게 쓰고 있죠. 네네. 이 모든 게 전부 다 편향의 어떤 원인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편향의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넘어가기 위한 노력은 기계와의 협업, 도반, 그다음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같은 부분들이 같이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연인으로서 사회의 흐름을 보시고 싶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보다 더 쉬운 것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교보 가셔가지고요 누워있는 책 보셔도 돼요. 그럼 그 흐름이 사회의 디맨드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육아 서적이 엄청 많았었죠. 뭐 지금도 있지만 요즘 뭐가 나오고 있냐면 카피라이터 교육 같은 거 글쓰기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글 쓰는 거 뭐 브런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셀러가 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이제 공급이 쉬워지면서 각자가 셀프 인플로이드로 가고 본인의 알리는 작업들을 통해서 나름의 갓생을 꿈꾸는 모드로 가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글쓰기 코스나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사회 흐름이라든지 우리의 욕망의 변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해주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음 질문에 있거든요.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연과 비슷한데, 자, 저는 북미 시장 중심의 IT 해외 영업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해외 영업 분야도 과거와 달리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할 줄 모르면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서 파이썬 기초를 수강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시도해보고요. 하지만 흐지부지된 느낌이 듭니다. 부사장님께서 그냥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무언가는 하는데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업의 분화가 세밀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모사하려는 친구의 발전이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네. 힘들지? 예. 도와줄까? 네. 그랬더니 넌 필요 없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해버려.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입사할 때 하셨던 것과 지금 하시는 일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은행에서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건 텔레뱅킹이었죠.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뭐 PC뱅킹 나왔죠.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스마트뱅킹 나왔죠. 이 모든 게 전부 다 새로운 뱅킹 시스템의 도입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은행에 안 가십니다.
그러면 은행 영업시간이 6시간이건 5시간이건 중요하잖아요. 이분은 어차피 안 갈 거니까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혁신의 속도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었는데 이제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내가 매년 하는 일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제3의 방법도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노력하는 거예요. 파이썬도 배우고 그다음에 또 아마존의 랭킹 모델도 배우고 퍼포먼스 마케팅도 배우고 이 방식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는 소모적이고 나한테는 따라하기도 버겁고 그러니까 나만의 걸 만들어 볼까? 그래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건 뭐냐면 5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하면 이거잖아요. 갔네? 따라가야지. 따라가면 또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바에야 이건 포기. 나는 그냥 5년 앞으로 갈게. 그러면 내가 먼저 이거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가 올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축적되니까 나중에 그만큼의 우회를 받겠죠. 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1번 같은 케이스는 도모해 보신 거고 스마트스토어나 그런 부분들은 그만두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앞서서 더 나은 형태의 삶을 꾸며 보시는 거, 뭐 파이썬 배웠다. 이건 이제 그 앞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노력해 보는 거죠. 문제는 이걸 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다시 점심 모목지로 갑니다. 띠리리리리.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쳐요. 이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내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2시간씩 안배를 하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는데 종잣돈이 막 50만 원이에요. 그럼 결국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내 유한한 자원을 어디에다가 많이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시 똑같이 왜 하는데 이제 그 문제로 기인됩니다. 왜 하는데? 어떤 분은 생계다 이런 분이 계시죠. 그럼 생계를 꼭 이걸로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상이 있는데 이상을 치르는 게 단계다. 그 이상을 다시 캘리브레이션 해봐야죠. 이게 부합해? 아니야? 이런 부분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좀 더 긴 호흡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올해가 대학원을 마치고 직장 생활한 지 30년 차예요. 30년간 일을 했어요. 30년 금방 가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야 뭐라도 방향을 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고 하면 소진됩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나중에 그거는 경력이 안 돼요. 근데 올곧게 하나를 정하고 거기다가 눈높이를 맞추면 내가 이게 중간에 헤매더라도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좀 멀리 보는 작업들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또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드는 게 어떤 테크니컬한 방법 말고 부사장님도 일을 하시면서 뭔가 모든 일들이 착착착 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렇게 풀렸으면 우리가 모두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랬을 때, 내가 이 일을, 이 태스크를 해야 돼. 하는데, 이렇게 잘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방향성도 잘 안 잡히네? 라고 좀 막힐 때, 이럴 때는 이게 어떤 개인적인 방법도 있고, 네네. 아니면 테크니컬한 뭐 방법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스승과 도반이요. 딱 두 대상으로 저는 풀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공부하신 분이 존재할 확률이 높아요. 세상사 문제니까. 그쵸. 전문가한테 가요. 그래서 핀포인트 레슨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만큼의 해안이 나오면 실천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실행을 하고 숙련하기까지 과정이 요구되는데 함께하는 도반이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질문하고 도반이랑 함께 풀어나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삶의 문제라는 게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고민해 보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깊은 분들이. 그분들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거 하지 마예요. 제거해 주세요.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정수를 가져가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스승에게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저도 정말 지금 공감이 되는 게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옆에 있는 선배일 수도 있고 뭐 친한 언니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런 걸 물었을 때 이게 다 제거가 되는 무언가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억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세상 답답할 수가 없는데 생각하는 방식을 요거 하나 이렇게 틀어줬을 뿐인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 뭐 멘토, 스승이 있다는 게 진짜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 정말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스승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따라서 스승이 다르거든요. 스승을 늘 맞아요. 모시는 게 아니에요. 스승은 필요할 때 모시는 거고 도반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이 있으셔야 그다음부터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스승과 사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문파 얘기고 세상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늘 같이 하는 거고 필요할 때마다 스승을 따로 청할 수 있을 만큼의 현명함을 가지면 인생 문제는 많이 해결됩니다. 부사장님은 그런 스승은 되게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셨어요? 계속 찾아가셨어요? 그럼 아니면? 찾아갔어요. 매번. 제가 뭐 출판사를 만날 때도 찾아갔고 그다음에 공부한 거를 알릴 때도 찾아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할 때 찾아갔고 늘 찾아갔어요. 먼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공부의 깊이를 저술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찾아갔죠.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죠?
스승이 찾아오시는 경우는 드물죠. 후배나 제가 뭐 한참 부족한데 이런 스승으로 여기고 뭐 도와주세요 하고. 스승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쵸? 예, 훨씬 어린 분인데도 명철한 분이 계세요. 본인의 본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는 스승이세요. 그 본진이 어느 쪽에 있느냐만 다를 뿐이지 다 스승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송기령 부사장님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인 저에 대한 질문은 답을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부족함이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의미에 대한 건 내가 추구하는 바, 내 삶이 남게 될 흔적 같은 것들이 어떠한 형태의 뜻을 밝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흥미롭게도 제가 나이가 들수록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여의 대상도 좀 넓어지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남기는 뜻의 지속력도 이제 되게 신경이 쓰여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한 얘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기쁨과 동시에 당혹감이 있었는데 지금 두려워요. 이유가 그것이 잘못 곡해되거나 혹은 지속력을 못 가지면 저 양반이 저런 얘기 했었는데 3년 지나니까 거짓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세월 같은 부분들도 고민해서 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호랑이는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도 조금씩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구하고 있는 거다 정도일 것 같아요. 계속 바뀐다. 예. 조금 개인적인 얘기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일적인 부분 말고 내 인생 개인적인 부분에서 지금 최대의 고민은 뭔가요? 지금 저한테 이 질문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네, 그런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라 나름의 기여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책무도 있고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인생의 단계마다 그만큼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죠.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고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힘드셨죠? 지난주에 설이었다고요. 네. 차례는 지내셨습니까? 그 다음에 홍동백서인가요? 피자는 안 되나요? 비비고로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회적 합의거든요. 누군가한테는 그게 서운함이고 누군가한테는 억울함이죠. 그 모든 치열한 변화를 저희는 오랫동안 봤어요. 저희 20년을 봤으니까. 그래서 뭐 김장이 지는 걸 봤고 지금 현재 차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있고 이 모든 게 결국 내가 믿었던 그런 사회적 규약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챌린지인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건 언제까지 유효할까? 그렇다면 나중에 무효화될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고 있지 않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더 오래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강의는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다는 거는 조금 더 인간 송기령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고 저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셔서 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답을 안 해드려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아시는 순간부터 제가 드린 정보나 해석에 선입견이 생겨요. 저런 생각하는 이유가 저렇기 때문이구나 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만 골라서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이에요. 그렇게 합의하고 있다는 게. 근데 제 백그라운드를 아시는 순간부터 이제 아유 저랬으니까 저랬지.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네,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철벽남. 철벽남. 그러면 요거는 요 정도는 그래도 대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추상적인 질문이니까. 일적으로의 꿈. 인간 송기령으로서의 꿈. 너무 다행인 건 30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승으로부터 받으면 그게 합치돼요. 다행히도. 예전에는 이런 성취라는 게 물리적인 형태의 영향력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렇지가 않고 그 뜻이 얼마나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느냐.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혹은 그에 대한 포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리 깨달으신 분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20대 서품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깨달으신 거예요. 그 나이에. 근데 저는 아둔하기 때문에 그건 좀 오래 걸렸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삿된 길로 가지 않고 그만큼의 칭의가 옳다는 거는 배울 만큼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저는 너무 다행이죠. 저희가 이렇게 쭉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즉석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현명하게 잘 우문현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전 질문이었지만 저희가 또 오늘 오신 분들한테 즉석 질문을 받아놨어요. 질문 많이 적으셨죠? 그래서 그 즉석 질문을 또 바탕으로 송기령 부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사장님께서 골라서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